자, 오늘 1월 12일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거의 뭐 CPI 지표 발표 보면서 눈치 보는 장세가 예상되고 흘러갔고, 유럽 시장이 진짜 강하네요. 유럽 시장이 지금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이 진짜 강합니다. 인플레이션 이런 게 미국만 우리가 좀 바라보고 있지만 전 세계 공통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물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유럽 시장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선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전쟁 이후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유럽 주가들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CPI가 일단 시장 컨센은 전년 대비 6.5%입니다. 상승을 한 걸로 보고 있는데 1, 2% 적게 나오거나 1, 2%, 1% 정도, 뭐 1%에서 2% 정도, 1%에서 2% 정도 상승 하락은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갭상승하고 좀 빠질 수도 있고,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으면 차라리 나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음 만약에 뭐 소폭 적게 나온다고 했을 때 뭐 크게 올라가 은 것보다는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정도, 한 1% 정도 높게 나온다고 해서 크게 시장이 밀릴 것 같진 않아요. 수급이 지금 세 보입니다. 문제는 2% 이상인데 2% 이상 낮게 나오거나 2% 이상 높게 나올 때, 낮게 나올 경우는 급반등도 사실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어 이제 저가 메리트 있는 종목들부터 조금씩 뭐 수급 들어온다 뭐 이 정도 생각하지, 사실 급반등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음 지금이 불황인가요?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이 불황인가? 지금 완전 고용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에서 물가 인상 때문에 억지로 지금 금리를 잡고 있는데,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은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왜 잡아야 될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러면 그만큼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임금 올라가고, 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만 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2만 원이 됐어요. 근데 내 월급 200만 원 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왜 잡아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그 본질적인 문제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빈부격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주식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금융소득이 노동소득 생산성을, 금융 생산성이 노동 생산성을 능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금 공장들을 해외로 짓는 거 지금 박수 칠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걸 대책을 나서 가지고 그 해외에 공장을 짓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수출할 때 보조금 혜택을 못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짓고 보조금 혜택을 세수 감면 정도의 보조금 혜택들을 주는 게 맞는 거지, 해외에 공장 지으라고 지금 권장하는 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 생산량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금융 생산성, 자본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영국 같은 나라처럼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그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빈부격차를 가지고 옵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까지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노동 가치 플러스 자산 가치를 가져가게 되고, 일반 서민들은 월급도 못 가고 실업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실업자가 되면은 이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양쪽에 갭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지금처럼 고용이 탄탄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추세가 지금 살살 꺾이고 있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줄여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인플레이션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침체가 아니라 호황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조금씩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2% 이상 만약에 CPI가 낮게 나온다, 생각보다 강하게 치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고, 만약에 그러면은 이 CPI가 한 6.7, 6.8 나와버린다. 시장 컨센보다 높게 물가가 형성된다. 그러면 단기 하락은 피할 수가 없겠죠. 이미 미국 시장이 설레발 로마에 쳐놨어요. 근데 보시면 60 월봉 기준으로 해서 계속 나스닥이 지지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지 라인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보시면 나스닥 지금 한 20년, 25년 정도 차트인데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이게 미국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은 원래 금융시장은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가 저는 상방을 확신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하방을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잖아요. 상방을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잖아요. 중립이면은 나 중립기아 넣어야 되겠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상방 베팅해야 됩니다. 자주 드리는 말, 우리 회원님들께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드리는 말씀이 기본적으로 물가는 우리가 계속 높아져요. 물가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1,000원짜리 새우깡이 10년 전에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먹을 때 30년 전에 먹을 때는 200원이었어요. 200원일 때 먹었는데 이게 지금 1,500원이에요. 한 번도 나는 한 1,000원 냈다가 800원 내려간 거 꼬락서니를 본 적이 없어요. 물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이.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 가격들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만 그만큼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꿔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화폐 가치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주가는 올라가요. 10,000원짜리 많이 드리는 예지만은 주식 한 주가 10,000원짜리였는데 10년 후에도 이 주식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식의 실질 가치는 떨어진 거예요. 회사의 실질 가치가 변화가 없는 이상 10,000원짜리 주식이고 물가가 만약에 10년 동안 2배가 올랐으면 얘는 20,000원이 돼야지 똔똔이가 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10,000원짜리를 주식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이 회사가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으면은 20,000원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면은 중립이다 싶으면은 우상향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올려드렸지만은 숏을 치는 개인들이 있어요. 진짜 위험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우상향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이 회사가 좋은 종목을 샀으면은 지금 좀 고생을 하거나 물려 있더라도 반드시 이 종목은 올라가서 수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 고르는 게 그만 중요한 거죠. 어디서 뭐 말도 안 되는 뭐 테마성 종목을 하면은 10년, 20년 지나도 그 가격에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 뭐 자주 드리는 예지만 OCI 같은 경우에 정말 튼튼한 회사잖아요. 튼튼한 회사고 좋은 회사지만 그 천하의 OCI도 고점이 얼마인가요? 천하의 OCI도 고점 65만 원이에요. 지금 86,000원인데 이때 지금 13년 전인데 이 가격 아직도 못 왔어요. 이때 태양광 엄청나게 테마성으로 샀단 말이에요. 이런 테마주들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종목들을 담아간다고 친다면은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구간에 담았다고 치죠. 한 요 정도 담았어요. 한 뭐 10만 원대 담았어요. 이 종목 그러면은 빠져가지고 한 7만 원대까지 왔어요. 꽤 손실이 크죠. 30% 정도 손실 났으니까. 근데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수 하단을 잡으면은 이 회사가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숏을 치는 건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데 숏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주식은 우상향이라는 얘기는 숏을 쳐서 손실을 보면은 절대 그 자리로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 경제 침체가 일어나고 뭐 3차 대전이 일어나거나 엄청난 이 코로나 때의 코로나처럼 팬데믹이 일어나거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방으로 해서 물리면은 약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개인들이 하방으로 곧버스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 올려드린 거 보면은 2위 종목 한국항공우주로 돼 있던데 그거하고 3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은 상방을 볼 때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도 이미 반영돼 있고 실제로 나는 미국이 진짜 경기 침체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들어갈지도 의문이고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특히 주식 같은 경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때 거품이 있던 거 다 빠졌어요. 이미 60 월봉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을 볼 자리다. 특히 오늘 마지막에 그 제가 보시면 항상 주황색이 외국인, 녹색이 기관입니다. 기관 외인이 마지막 동시효과 때 2천억이 넘게 주워갔거든요. 이걸 보면서 외인도 외국 기관이잖아요. 한국 기관은 한국 기관이고 외국인이라고 보는 게 외국인 개인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외국 기관이에요. JP 모건 뭐 이런 애들, 메릴 린치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한국 주식을 주워가는 거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샀는데 뭔가 CPI도 부서지고 진짜 미국 경기 침체 올 것 같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오고 한국도 뭐 경기 무너질 것 같고 이러면은 이 쌓아놓은 물량 누가 받을 거예요?
외국인 물량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우리 지금 가계부채가 얼마며 부동산 떨어지는 것 특히 우리는 부동산 가계대출이 많잖아요. 주담대가 많잖아요. 이걸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 지금 고버스 사고 있는데 어디를 개인 투자자들 받아요? 기관 보세요. 기관이 제일 지금 심리가 안 좋아요. 주변에 명태하고 지금 기관들 내부 사정은 진짜 안 좋거든요. 기관도 못 받아요. 그럼 누가 받을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근데도 사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CPI만 좀 잘 나오면은 상방 베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래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좋은 종목을 오래 가져가고 또 잘 수남에 돌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가격대에서 좋은 종목들 팔아가지고 또 아마 지금 분위기면 이번 중순에서 말쯤엔 또 포트 한번 싹 한번 돌릴 것 같아요. 돌릴 것 같으니까 그거 좀 지루하시더라도 돌리는 거 한번 보시고 굳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 일찍 던질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